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정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정치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제가 많은 분들하고 틀리다는 걸 요새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무슨 요새 이제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안정권 대표의 시위라든지, 그리고 뭐 이준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라든지, 강용석 뭐 그 얘기, 이런 게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프로세스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요.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거 그게 맞아? 막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퇴임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거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위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정권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난 안정권 시위에서 찬성, 조금 전에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는 그래요. 퇴임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게 보편적 질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안정권 시위는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한국 좌파가 역지사지란 걸 할 시간이 필요한 거다. 퇴임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먼저 한 건 백은종이었고, 백은종 시위에 가장 민주당에서 시위 안 할 것 같은 박영선 같은 인간마저 응원하고 그러지 않았냐 니네. 그래서 저도 뭐 거기 현장을 지켜봤었던 인간 중에 하나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 그럼 민주당이 그 시위 반대법을 상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도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면, 그럼 니네들 법을 만들었으면 민주당 니네도 안 하는 거고, 니네도 못 하는 거다. 이제 니네가 집권을 하고 그 법은 일방적으로 우파들이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 못하는 용으로 만든 거지, 니네는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시위를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보편적 입법 원칙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다면 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인간들이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아직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쟤네들은 좀 더 괴로워 봐야,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우리도 니네가 안 해야 우파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쟤네들이 할 때까지 쟤네들을 좀 괴롭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사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요. 뭐가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뭐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강용석 같은 건, 너 요번에 누구 찍었어? 김은혜 찍었다. 김은혜 찍으라고 얘기도 했어. 난 김은혜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강용석 가서 지지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강용석이란 사람의 출마라는 현상을 인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서 경기도지사 승리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말이 안 통하는데 왜 내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다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정치학과를 전공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안정권 열사 그렇게까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 저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 정치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value oriented라는 얘기가 나와요. value oriented라는 그게 우리말로 이제 가치 정양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학이 역사, 철학 이런 영역이었었어요. 19세기만 해도.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나는 옳은 편, 너는 저쪽은 그른 편,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나는 무슨 파다, 나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사람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되기까지 밸류 오리엔티드, 가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20세기 정치학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래서 행태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행태주의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비헤이비얼리즘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나 철학이나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발생한 현상을 인식하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정치학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20세기 정치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준석파, 강용석파 지긋지긋한데 그것도 여러분 밸류 오리엔티드 이준석은 틀려먹은 새끼야. 저 새끼는 죽여야 돼. 강용석은 뭐 싸구려야 뭐 이러고 강용석이 무기 오라. 그리고 이준석은 틀려먹었어. 막 이런 가치 판단적인 거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말하고 서로 이제 난리가 나고 답도 없는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시스템 이론이니 투입 산출 이론이니 구조 기능이라느니 이런 게 밸류 오리엔테이드 된 사람들의 정적인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아니 이준석파 강용석파도 저렇게 지긋지긋한데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대립했던 20세기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어나는 꼬라지를 바라보고 나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든지 가브리엘 알몬드가 폴리티컬 프로세스 정치 과정 정치 시스템 이론 정치 과정 넌 이런 걸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이게 뭐 오브젝트가 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막 하고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을 과정을 다 함수 관계, 인풋 아웃풋 관계 그리고 피드백 이런 걸로 보면서 결국은 여기서 어떤 모델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20세기적 고민들을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 훈련이 조금은 저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세계관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20세기 정치학이 왜 시스템 이론 같은 얘기를 하고 역사와 철학에서 극복해서 역사와 철학을 넘어선 정치 과정, 정치 시스템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강용석의 출마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안정권의 시위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밸류 오리엔테이드 대화는요. 우리가 무슨 목적을 지향할까에서는 밸류 오리엔티드라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서는 밸류 오리엔티드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냐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파 진영의 경기도지사 승리라는 목적. 그걸 이제 가치지향적으로 딱 그 목적을 딱 세우면 경기도지사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지? 라는 그걸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설계가 멈춰. 가치지향적으로 사고방식을 하니까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정권 시위라는 것도 제가 막 여러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준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자. 이거 간단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최종 목표 설정 이런 가치지향적인 얘기로 간단하게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설계하면 되는데 근데 그 프로세스 설계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 오브젝트 강용석과 안정권이란 오브젝트에 대해서 과몰입하고 그들의 속성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스타일이 어쩌네 뭐네 쟤들은 양아치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주구장창 해봐야 강용석 양아치야 안정권 양아치야 이준석 양아치야 이준석 위대해 강용석 위대해 안정권 위대해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봐야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냐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변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필요한 조치들도 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기도야 기도 비난이다 실력 있게 비난이다 경기도지사 승리를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인간사가 용을 써도 안 되는 게 인간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해도 일이 되는 게 인간사인 건 나도 나이를 먹어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자세라는 게 여기서 진인사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전략, 전술, 모델 빌딩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모델 빌딩을 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려는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정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바라야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메탈 하네. 민주당이 똥을 싸게 해주세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거 정치학 전공해서 어디다 써먹지?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정치학 배우길 잘했다.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하고 정치학을 공부 안 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이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이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생각해보세요. 히틀러파 스탈린파 돼서 서로 몇천 명을 죽이는 그 개지랄 같은 인류의 파멸적인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냐고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밸류 오리엔테이드 이데올로기적인 거 이거는 답이 없다. 현상으로 보고 현상에 대한 프로세스로 보고 정치를 설명하자.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지겹다. 인간의 행동, 행태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지 인간의 뭐 가치가 어떠네 뭐 이 속마음이 어떠네 무엇이 우리가 지향해야 돼 이런 밸류 오리엔테이드는 최대한 배제하고 현상으로 보고 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 시스템적 인식 그리고 투입 산출 이론으로인 거로 이거를 좀 정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비드 이스튼과 가브리엘 알몬드가 왜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위대한 정치 이론가인 걸 이제야 알겠다니까. 이제야.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뭐 정치학 전공한 사람들은 보면 아 유재일이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게 일반 대중들은 이게 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좀 한번 좀 새겨서 드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긴 여기까지 할게요.